50%는 북극 항로 부산 지역 관련된 거. 드론 관련주에서는 휴니드, 건설에서는 시멘트 쪽이 보이고요. 시멘트. 뭐 이런 것들에서 한 3개에서 5개 정도. 그리고 30%는 반드시 현금 갖고 계십시오. 자, 반도체에서는요. SK하이닉스는 역대 최고가 경신했죠. 6세대 고도F 메모리 HBM4에서도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실적 창출 예상되지만 하반기에 마이크론 5세대 HBM 시장 진입이 예상되고 삼성은 이제 6세대 HBM 샘플 공급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SK하이닉스 독주 언제까지 좀 지속될 수 있을까요? 근데 SK하이닉스는 30만 원대 이미 26일날 찍었거든요. 네. 그냥 25만 원, 30만 원 박스 봅니다. 구조가 이달 말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파생 시장에서 롱숏에 이용당하는 종목이 된 것 같아요. 올렸다 뺐다 올렸다 뺐다 하면서 얘도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미 이 6월 26일 날이 꼭지입니다. 6월 26일. 파생 시장에서 6월 26일이 상징적 의미가 굉장히 커요. 이때 꼭지 지고 10포인트 죽여버렸거든요. 또 올리고. 그래서 요게 이제 25만 원과 30만 원의 중심가 27만 원 정도 왔다 갔다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25일이나 28일날 실적 나올 것 같거든요. 네. 이때 이제 그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오는데 오히려 세론인지 그리고 엔비디아가 계속 가져야 돼요. 근데 엔비디아가 부러지면 또 얘도 영향받거든요. 그래서 이쪽 관련된 종목이 한미반도체, HPSP 이런 것들은 전 매도 전략 세워드렸고 네. SK하이닉스발 오히려 최근에 이쪽 섹터에서 오히려 하나비전이라는 종목이 오히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소부장도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다른데 이번에 하나비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테마를 한번 찾아볼래요? SK하이닉스 연골고리는 너무 다 갔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발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제주반도체 하나 눌러보세요. 이번에 17,000원까지 급등했다 아주 눌림목이거든요. 네. 지금 대부분들 소부장주는 삼성전자가 계속 뭐라 그럴까 마탱이를 가게 하는 것 같아요. 약간 누르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도 종목을 잘 선택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AD 테크놀로지, HPSP 이번에 따라갔으면 다 걸렸어요. 다 걸렸습니다. AD 테크놀로지. 그러면 이런 것들은 121선 밑에 오거나 그동안 상승폭의 반 정도 뺐을 때 그럴 때 트레이딩으로 좀 사보는데 주도주는 아닌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진짜 뭔가 추세적으로 가져야 돼요. 근데 그거는 저는 힘든가요? 금년에 힘들지 않을까. 최악의 실적 국면에서 업황 개선되고 2분기 실적 저점 회복이 좀 예상된다는 코멘트도 있던데. 그래도 힘들 것 같아요. 저는 3개월은 간단히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에서 받아주면 돼요. 근데 이번에 대부분들 시장 컨센서스가 6조 5천억 냈는데 지금 4조 6천억 나온 거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숨겼다고 보거든요. 그냥 디램 가격도 올라가고 당연히 지금 좋게 나와야 되는데 뭘 숨겼냐. HBM에 갑니다라고 노상 얘기를 했고 막 신문에도 나왔잖아요. 네. 그걸 다 손실 처리하고 버린 거예요. 그게 한 1조를 깎아 먹은 것 같아요. 그 이번에 손실 처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HBM 그거를 가지 않는 한 힘들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수율을 못 맞춘단 말이에요. 네. 아직도. 예. 그러니까 그 얘기 나온 지가 언젠데. 예.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SK하이닉스 외국인들은 주구장창 삼성전자를 눌러요. 최근에 좀 샀다 다시 눌러요. SK하이닉스 관리합니다. 그리고 얘보다 못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MU. 옛날에 3등이라고 이름도 치지도 않았던 종목입니다, 이게. 근데 삼성전자 보세요, 삼성전자. 아주 요번에 좀 올라가는 척 하다가 아주 끔찍합니다, 삼성전자는. 제가 62,000원대 다 때리라고 그랬거든요. 얘는 볼 거 없으니까. 가성비 없다. 요번에 가는 척 하다가 이렇게 죽이는 거거든요. 삼성전자는 이 박스 늪에 갇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57,000원이나 55,000원만 사서 62,000원, 65,000원 팔았다가 지금 65,000원이 저항의 지지가 돼서 7자를 가는 세상이 되면 하겠는데 네. 이게 3, 4분기까지는 아니고 4, 4분기나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기니까 가성비 없다. 딴 거 할 거 많은데 여기다 돈이 묶여갖고 할 필요 있냐. 저는 지금은 한 달이 중요한 시장입니다. 계속 순환시킬 것 같거든요. 삼성전자 한 달 내내 갖고 있어봤자 플러스 10, 마이너스 10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달 동안에 50이나 더블 갈 것들이 막 에너지가 나오는 장이라면 그쪽으로 가시는 게 낫죠. 저는 적극적으로 그런 사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오른 종목은 좀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대표님한테 그러면 삼양식품 한번 여쭤보면 삼양식품 시가총액 10조 원도 돌파했었더라고요. 지금 뭐 10조 원 밑에일 수도 있는데 불닭볶음면 수출할 실적이 개선되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게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건데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수출 확대 기조가 이어지고 하반기 공장 증설 효과에 따라 실적 개선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100만 원과 150만 원 박스라고 봅니다. 그래서 120만 원이나 그 아래면 산다. 월봉은 이렇고 네. 일봉을 보면 일봉은 그냥 따라서 신고가 영역 와 있긴 하네요. 예, 또 근데- 7% 올랐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정 때나 여기 120만 원 주니까 이번에 트레이딩 되잖아요. 120만 원 근처나 요 게임을 사서 한 10% 20% 뛰기 트레이딩 종목이지. 네. 이거를 지금 무슨 뭐 200만 원 가니 300만 원 가니 그런 종목 안 봅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쪽 섹터에서 먹자 쪽에서는 저는 오히려 사조그룹 쪽을 좀 봅니다. 저는 오히려 요새는 요런 그래프를 좋아해요. 사조들. 요런 것들을 노리시는 게. 근데 사주는 뭐 해외에서 불닭볶음면처럼 막 그렇게 많이 사주는 뭐가 있나요? 이것도 저는 거버넌스 게임을 한번 할 것 같아요. 네. 제조사 뭐 관련된. 그래서 요번에 이제 네. 그 사조 대림 몇 가지 있어요. 하림. 네. 사조 대림, 하림. 그 다음에 우리 간장 옛날에 이제 신성홀딩스. 저는 먹자 쪽에서는 뭐 대한제당 요런 것들을 찾아서 그 삼양식품보다 거의 3배 수익률이 더 낮다. 저는 3개월 코스로 삼양식품 사느니 신성홀딩스나 사조대림이나 이런 거 사갖고 뭐 대한제당, 설탕 이런 것들 사갖고 요것도 왜 또 요런 급락받으냐면 요것도 한번 보세요. 완전히 이걸 저는 이런 그래프를 좋아합니다. 올려놓고 흔들어서 한번 거래가 터진 것들. 네. 이걸 채탈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손바뀜이 나왔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 저는 이런 것들을 사파 종목이라고 그럽니다. 정파, 사파. 자산운용사나 ETF가 있어서 뭔가 정상적으로 국민연금이 네. 사주고만 하는 거를 정파 종목. 이런 것들은 그냥 3, 3, 5 하는 사파 종목. 이런 것들로 머니게임을 하지 않을까. 먹자 쪽에서도 이런 틈새 전략을 노리시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아직까지 2차 전지 물려있는 분들은 좀 이번에 좀 어느 정도 반등했을 때 팔아야 되나요? 어떻게 좀 대처해야 될까요? 그냥 갖고 계세요. 네. 뭐 지금 여기서 사고 팔고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포스코 홀딩스를 주도주로 보거든요. 이게 이제 2차 전지에 엮여갖고 그동안 급락한 건데, 그럼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계속 이렇게 파고 올라가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든 네. 뭐 삼성 SDI든 뭐 이쪽 에코프로든 치를 떨리시겠지만 그냥 1년간 더 주무세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이제 서서히 제가 이 선수바닥이라고 볼게요. 선수바닥에서 할 게 없으니까 이쪽에서 뭔가 웅집 세력들이 뭔가 생기기 시작해요. 약간 지금 자산운용사나 정파는 아니지만 약간 소규모 창투나 자문사 이런 계통에서 한 300억, 1000억 사이 운영하는 쪽에 이제는 다른 거는 급등해서 겁나갖고 네. 2차 전지나 거기서 먼저 전고체부터 하더라고요. 이 에너지 저장 장치부터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못 올라간 이런 대장주도 움직이게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하나기술이라든지 SKC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대장주는 그냥 6개월은 그냥 물린 거 그냥 가만 냅둬라. 이게 가장 잘못하는 게 여기서 손절해갖고 급등한 거 따라가시면 또 역사이클 걸릴 것 같아서 네.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동차 섹터 현대차기아 굉장히 좀 재미없었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저는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는 정봉구 명예회장님 지분을 정의선 회장님이 가질 때까지 못 올린다. 이것도 소설입니다. 네. 그냥 말도 안 되겠다 하지만 내가 3년 내내 주장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3년 내내 안 가요. 그러면서 현대 롯데민이 그 다음에 정의선 회장 개인 지분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돌아가서 있는데 최근에 현대 롯데는 어마무시하게 갖고 그 다음에 현대 오토에버를 7%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한번 봐요. 현대 오토에버. 요번에 10만원대, 11만원대 사자가 요번에 얼마나 갔나. 개인 지분 있는 거. 요게 19만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4만원, 15만원 조정하면 다 생각했고, 요거 판 거를 이제 글로비스 물류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정의선 회장님 개인 지분 갖고 있는 거로 돌리자. 그래서 이제는 현대 글로비스하고, 그 다음에
보스턴 다이나믹스 저 상장을 언제 하는지는 저는 1년 반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현대제철을 먼저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현대차 그룹은 정의선 회장님의 그 네. 담보 가치를 어떻게 높이나 이 게임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한전부지는 서울시장 누가 되나 될 때까지 절대 안 질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국이 이제 똥줄 탔으니까 미국 공장 빨리 져야 될 것 같고. 네. 이번에. 그래서 그쪽 밸류체인 관련돼 갖고 들여다보는 게 어떻게. 그래서 오히려 현대차 그룹이 현대로템 담보로 HM에 인수하면서 부산 이렇게 그 거점 먼저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그게 물류거든요, 또. 그래서 이제 현대글로비스가 개인 지분이 20%입니다. 그거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을 옛날 구주매차라고 상장시켰는데 저는 현대건설이 이제 급등했잖아요. 저 합칠까봐 걱정해요. 현대 엔지니어링하고. 그래서 합병 시나리오가 있는지. 그러면 그거는 단기적으로 현대건설의 악재가 될 겁니다. 왜냐면 현대 엔지니어링이 또 정지선 회장님이 11% 갖고 계시거든요. 이런 것들을 또 들여다봐야. 그러면 나중에 잘못하면 현대 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 합친 지분 갖고 뭘 또 할 거 같으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인들 섹터는요? 박스 매매죠. 이번에 한 게임 끝났다고 봅니다. 고점에서 20% 빠지면 트레이딩. 네. 이제 트레이딩 구간. 자, 그러면 하이브는 XM, JFA, YG 같은 엔터는요? 그래서 아까는 그것도 매도 위치다. 네. 거기서는 JYP만 좀 매수 위치고 네. 다른 거는 다 매도 위치고. 왜 JYP 매수 위치인가요? 요게 딱 보시면 120일 기준으로 멀고 가까움을 기준 잡습니다. 얘는 120도 밑에. 요번에 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좀 움직이지. 이제 네. 요거 하나 좀 봅니다. 예. 근데 요거보다 우선순위가 아까 오징어가 더 나아 보여요. 덱스터라든지 아티스트 스튜디오라든지 저는 오히려 그거에 또 소설 같은 그 NC 소프트든지 이렇게 할 게 많은데 요거 목표 수익률이 저 한 10에서 20%밖에 안 보거든요. 네. 고점 돌파 안 봐요. 그러니까 매력이 없죠. 아까 테슬라 언급해 주셨는데 테슬라가 중국 전기차 공세 개장이 고전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주가 전망은 테슬라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냥 요번에 250에서 270에서 막아내나만 볼 거예요. 이거 요번에 270불이 직번 저점 아닙니까? 네. 210불은 안 갈 것 같고요. 정말 4월 9일 날. 이거 가려고 그러면 저거 나와야 됩니다. 스페이스 X 여러 가지 계약 맺은 거 다 완전히 극단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싸움판이 극단으로 가갖고, 네. 완전히 그냥 너 죽고 나 죽고 스타일로 갈 때는 완전히 200, 한 230까지는 떨어질 거라 보고 있고요. 네. 요번 악재는 요 270에서 막아낼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건 못 뚫을 것 같아요. 350은. 그러면서 한 6개월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매력이 없죠. 그러니까 또 문제는 우리나라 서학 투자자 매수 1순위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아이디어는 네. 서학 테슬라 물려 계신 분은 급락할 때 2배 레버리지 했지. 원돈의 한 30%만. 네. 그리고 상단에서는 인버스 요거를 6개월 동안 시소하면서 요 물려 있는 거를 해지 전략으로 커버하는 거 외에는 이 종목 갖고 사고 팔고 추가 매수 이런 건 하지 마시죠.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문 더 드리면 주식 초보자가 대표님 보셨을 때 가장 먼저 버려야 할 혹시 고정관념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증권방송 한 3가지를 트십시오. 이구동성으로 좋다는 것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그리고 안 떠드는 것만 찾는 거예요. 그런데 초보자는 개별 중소형주는 하지 마십시오. 네. 코스피 인덱스 200이나 코스피 150 중에 안 떠드는 것 중에 52주 최저가에서 수렴되는 것들. 근데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 그러면서 뭔가 오늘 제가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 얘기했으면 그런 것들 중에 한두 개만 선택하십시오. 또 이렇게 백화점 만들지 마시고. 많이 하지 말고. 예. 한두 개만 사고 그게 또 본인이 실력이 귀신이니까 다 저점에 사게. 그러니까 3번 나눠 사고 3번 나눠 팔면서 한 번 감을 잡는 네. 그런 훈련을 한 3년 하시죠. 그러면 자신이 생기실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구자가 더블 될 때 종목 하나씩 영토 확장. 네. 그렇게만 하시면 네. 이 주식시장에서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아. 괜히 이거저거 다 본인 실력도 안 되는데 또 여러 가지 해서 나중에 보면 제가 가장 놀라는 게 100개를 들고 오신 분 계세요. 뭐 ETF 만드십니까? 뭐, 네. 예. 그건 100개 하면 뭐 웬만한 건 다 가지고 있겠네. 혹시 그 매매 시에 또 다른 가장 많이 저지른 실수는 좀 뭐가 있을까요? 레버리지 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제가 또 걱정이 레버리지 한번 또
그 꺾이는 파동 나올까봐. 저 신용융자나 코스닥 잔거가 이게 위험수위에 다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돌발 변수에 또 트럼프가 또 우리나라 때리기를 또라이 전략으로 나가면 어떡해요? 4월과 같이. 그래갖고 인덱스가 뭐 3% 5%는 괜찮아요. 갑자기 10% 빠지는 급락파동 나오면 신용 요번에 잡으면 다 털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올라간 건 사지 말라고 하신 거면 어쨌든 떨어져 있거나 떨어져 있는 게 좀 정체되어 있는 걸 위주로 사야 되는데 급락했을 때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기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그렇게 거래량이 터질 때 기준 외에 또 다른 거 뭐가 있을까요? 급락파동 때 나눠서 하는 건 초보자 선수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림을 다시 보시죠. 밀집 패턴에서 사세요. 이렇게 밀집 패턴. 거래량, 요럴 때. 그냥 이렇게 때 떨어지는 추세선 하지 마세요. 이렇게 밀집 패턴에서 시작을 하세요. 좀 바닥을 다지고 이평선도 지금 만나고 있는. 네, 이런 것들이 3개월 정도 지난 거예요. 네, 그런 가운데 요즘에서 예를 들면 거래량 한번 터져주면. 예. 그런 걸 찾으십시오. 그런 거를 또 풀베팅 하지 말고 네. 갖고 있는 거에 한 30 내지 50%만 사보시면 네. 감이 잡힐 겁니다. 바로 가는 것도 있고 혼자 가는 것도 있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현금 한 1억 정도 있다면 어디에 어떻게 좀 나눠서 좀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50%는 아까 북극항로 부산 지역 관련된 거. 그러니까 한국가스공사, HM에, 네. 그 다음에 또 뭐 화성밸브, 그 다음에 아까 드론 관련주에서는 네. 휴니드,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건설에서는 시멘트 쪽이 보이고요, 시멘트. 네. 뭐 이런 것들에서 한 3개에서 5개 정도. 그리고 30%는 반드시 현금 갖고 계십시오. 지금 위치가 만만치 않으니까. 바닥권에 있고 30%는 현금. 현금 갖고서 한 9월 달까지 한번 트레이딩으로만 한번 잡아보시면 어떻겠나. 이렇게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반기 주식 투자 포인트 눈여겨봐야 될 변수 찝어주면서 시청자분들 투자 조언 한마디만 주고 주신다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또 포모 현상 나오고 흥분하게끔 만듭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거. 6개월 기준으로 100% 이상 급등한 건 절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선수들한테 당하십니다. 선수들한테 당한다는 얘기는 거기서 차익 실현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인 거겠죠? 예, 지금 그런 팀들이 작년에 이 바닥에 선수들이 잘린 애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옛날 보세요. 국장은 버려야 되고 미국 가는 게 진우순이다. 그렇죠. 예, 이때 잘린 팀 뭔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3, 4, 5원 모여서 하나에 응집해갖고 다시 재기해갖고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 달에 모 방송 가서 이 바닥의 움직임이 수상하다. 미국 가지 마시고 이게 3, 4, 5원 무슨 팀을 짜갖고 뭔가 응집세 갖고 종목 한두 개 갖고 뭔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징후들이 보이는데 이러면 이게 종목장이 된다. 테마장이 된다. 이게 지금 어마무시한 테마장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거기서 끝나갖고 휴가 가는 애들 막 생기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7, 8, 9가 선수들 휴가 가는 시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심해. 그러면 걔네들 다시 하면 모르는데 여기서 그동안 급등한 거 차익 실현하고 털고 가면 어떡해요? 그럼 그 받아줄 때가 예를 들어서 ETF다 이런 게 있으면 적게 빠져요. 그러니까 대장주, 두산주 이런 것들이 그냥 박스 이렇게 될 텐데 개별 종목들은 원위치 해버린다고요. 그런 것들이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마치 이재명 테마주 원위치 하듯이 그런 테마주들은 거품이 무너지면 거기 잘못 꼭지 잡으면 3년, 5년 고생하십니다. 그런 것만 조심하십시오. 최근 한 3개월, 6개월 내에 100% 이상 오른 종목 조심하고 매수하는 거는 이렇게 겨울이나 봄에 모여있을 때 모여있을 때도 그냥 모여있다가 사는 게 아니라 뭔가 그래도 거래가 늘어나고 윗골이 달릴 때. 어쨌든 약간 상승했는 게 아쉽지만 그래도 보고 들어가는 게 그렇죠. 낫다. 맞죠.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대표님 모시고 좋은 주식 투자 인사이트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는 손님은 무국성대 이승조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